자, 오늘은 정규분포 두 번째 시간. 정규분포 두 번째 시간. 연소각률 변수 두 번째 시간. 정규분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규분포를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소각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함수식으로 표현이 되면 정규분포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근데 이항분포는 원래 정의가 있었잖아. 그치? 독립인 사건을 n번 반복 시행 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로 말을 하면 이항분포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네. 근데 정규분포는 따로 정의가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정규분포를 우리가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고등과정에서는 정규분포를 따로 정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복잡한 식이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냥 끝내버려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확률 밀도 함수,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외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다 이거. 그냥 구조만 잘 보고 선생님이 여기서 그냥 뽑아 먹을 애들만 뽑아 먹을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왜 정의를 안 알려줘요? 라고 물어보면 정규분포의 정의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정규분포는 어떤 게 정규분포가 되는 거야? 우리 이항분포에서도 마찬가지로 독립시행의 확률이 확률일 때 이항분포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정규분포에서도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을 가지고 있을 때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식을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야. 계산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왜죠? 계산을 못하니까. 이런 거 계산하는 거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쓰는 거야. 이해돼? 그때 여러분들 표준편차는 알고 있죠? 시그마. 그 다음에 이 2라는 표현은 뭐냐면 무리수 2야. 이 무리수 2의 정의는 우리가 고등교과 과정 중에서 미적분을 배우는 친구만, 심화 과정에 있는 미적분을 배우는 친구만 무리수 2를 배워요. 다른 친구들은 우리가 예전으로 따지면 문과 과정으로 되어 있는 친구는 무리수 2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도록 할게요. 정의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궁금한 눈빛들인데 궁금한 눈빛들인데 알려줄까요? 우리가 무리수 2의 정의는 1보다 조금 더 큰 수, 이 플러스 0이라는 극한의 개념인 거예요. 1보다 조금 더 큰 수를 엄청 많이 곱하면 어떻게 돼? 그게 약 2.7 얼마 이렇게 나와. 이 수가 무리수인데 그 수를 2하고 정의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무리수의 거듭제곱의 표현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의 표현 중에서 1보다 1에 가까운 수를 엄청 많이 곱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1의 극한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할 때 2라는 무리수를 사용해서 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지 않은 과정이니까 굳이 알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을 못하겠죠. 안 배운 숫자니까.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시험에 나올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특징을 보면 밑이 어떤 숫자잖아요. 그리고 얘도 고정된 상수란 말이야. 표준편차가 고정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편차는 값이 변하긴 하지만 어쨌든 대입하면 어떤 상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받아들여? 그러니까 함수는 그냥 x에 대한 함수니까 x가 변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얘도 지금 변수가 아닌 거죠. 이도 변수가 아닌 거죠. 받아들여? 그러면 이 지수 부분에 변수가 있는 거지. x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 x가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이 됐다는 것은 반드시 대칭 구조라는 거 알아야 돼. 뭔가 제곱하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뭔가를 제곱하면 다 플러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일 때랑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겠구나.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무슨 뜻인지 알지?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보여줬듯이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더라? 이런 모양으로 생겼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얘가 왜 대칭이 되는지 선생님이 지금 이걸 보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변수가 있는 부분이 지금 제곱으로 처리되어 있잖아. 제곱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칭일 수밖에 없어. 그럼 얘는 대칭축이 존재하겠지. 그 대칭축이 얘가 0이 될 때가 대칭인 거야. 왜냐면 제곱하기 전에 제곱했을 때 우리가 0이 되는 값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 0. 그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대칭축이 뭐지? 라고 물어보면 x-m이 0이 될 때 x의 값이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선대칭 도형일 것이고 선대칭 도형일 것이고 그 선대칭 도형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극한을 배우면 정확한 극한 따지면 0에 다가간다는 것도 사실은 알 수가 있어. 사실은 알 수가 있어. 극한을 아는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왜 얘는 대칭이냐라고 물어보면 얘 때문에 대칭인 거야. 그치?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대칭이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m에서 대칭인 거야. x-m의 제곱으로 생겼으니까 x가 m일 때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m에 대한 m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m이 뭐냐? 평균이란 말이야. 평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 자 이제 여기 확인했어. 잘 봐. 얘 때문에 대칭축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떤 거는 대칭축에서 굉장히 가까운 축으로 몰려 있을 거고 어떤 애들은 넓게 퍼져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프 모양은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어떤 상수를 찾아야 돼. 그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상수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 시그마 부분에 있는 거예요. 얘는 고정된 값이니까 루트 2파이라는 고정된 값은 영향을 안 주겠지. 2라는 무리수도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영향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계산할 때 영향을 주는 값은 표준 편차라는 거죠. 시그마라는 거야. 그럼 이 표준 편차가 만약에 크다. 표준 편차가 크다 작다 이 개념 알겠지. 표준 편차가 커지면 어떻게 되고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걸 따지라는 거야. 근데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거는 평균과의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균과의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거는 평균과의 차이가 크다는 거야. 그러면 변수들이 평균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평균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넓게 퍼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값들이 멀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표준 편차가 작다. 표준 편차가 좀 굉장히 작은 수야. 그러면 평균하고 가까이 있다는 거야. 평균과의 차이가 편차니까 그 편차가 평균하고 가까이 있다는 거야. 평균하고 가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에 몰려 있어야 되는 거야. 값들이. 이해할 수 있겠지. 선생님이 왜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최소한 너네가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냥 외우지는 말라는 거야. 그냥 외우지는 말고 이건 원리 때문에 이거를 체크하게 되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끝난다고 그랬지.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래프 모양을 알아야 되고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 돼요. 받아들여? 근데 그래프 모양은 선생님이 이렇게 생겼다고 알려줬잖아. 그럼 두 번째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해? 라고 물어보면 이 표준 편차가 결정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위로 볼록한 포물선은 당연히 최고창, 2차 함수에서 최고창의 개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최고창의 부호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결정하는 거지. 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y축하고 가까이 붙어 있느냐, y축하고 가까이 붙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a의 절대값이 결정하는 거예요. 최고창의 절대값이 결정하는 거야.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 정규분포 그래프 모양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선대칭도요. 근데 이게 평균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정규분포 모양이냐, 평균과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의 모양이냐, 이거는 표준 편차가 결정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그래프가 홀쭉하게 생겨요. 평균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변수들이, 값들이. 이해되겠지? 멀리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라. 알겠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선생님이 오늘 설명하고 싶은 정규분포 그냥 끝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규분포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 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계산을 못해 어차피 너네가.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특징만 알면 되는 거야. 정규분포 그래프를 나는 이걸 그려서 이제 뭔가를 이용할 거거든. 계산에 이용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 그래프의 특징은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는 하고 가자는 얘기지. 아무리 이 식이 필요 없다고 해도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게 좋잖아.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렇지. 그러면 자 정규분포 내가 앞으로 써야 돼. 그러면 정규분포는 식을 쓰는 게 아니야. 확률밀도 함수 식을 쓰는 게 아니야.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프를 그리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 평균, 대칭축하고 그 다음에 폭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편차를 알아야 돼. 그럼 선생님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 fx는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래프만 이용할 거니까.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가 대칭축. 꼭 기억해야 돼요. 선대칭 도형이에요. 대칭축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축과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표준 편차가 제일 결정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대칭축은 평균입니다. 폭은 누가 결정하더라? 표준 편차가 결정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정규분포를 표현을 할 때 평균과 표준 편차만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돼요. 그래프 그려야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 우리가 이항분포에서는 시행 횟수 몇 번 시행했느냐? 그 다음에 확률 또 두 가지를 알아야 됐었지. 그치? 그 두 가지를 알면 식도, 확률, 질량 함수 식도, 독립시행의 확률의 식으로 나타내니까 걔는 식도 쓸 줄 알아야 됐었어. 근데 정규분포는 방금 선생님이 보여주지만 확률, 밀도 함수가 너무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계산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계산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식은 나올 수가 없어. 그럼 뭐만 나오느냐? 그래프만 나오는 거야.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프를 그려서 계산을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려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체크해야 된다. 그래프는 선대칭 도형이다. 따라서 뻑큐 표현했네요. 선대칭 도형이니까 대칭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대칭축이 평균이고 그 다음에 폭이 표준편차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따라서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이제 기호,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기호는 n을 써요. n. 정규분포는 뭘 쓴다? n을 쓴다. 그래서 정규분포 n 이렇게 하면 정규분포인 거야. 너 정규분포야 또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통계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받아들일 수 있겠어? 자, 정규분포는 n. 이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이용할 거는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두 가지 부분이 필요하다. 두 가지 값이 필요하다. 그게 뭐다? 평균과 표준편차다. 평균과 표준편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규분포를 그릴 때,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두 가지 값을, 두 개의 값을 표현하는 걸로 정규분포를 끝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항분포에서는 뭘 썼어요? 평균과 분산을 알아내도록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을 얘기를 하려면 자, 시행횟수와 확률을 알았어야 돼요. 이거 두 가지를 보고 평균을 찾고 분산을 찾고 표준편차를 찾는 거예요. 자, 느낌이 이상하지? 분명히 통계인데 얘는 n과 p를 이용해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찾는 거야. 똑같은 통계인데 정규분포에서는 찾는 게 아니라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지금? 그러면 봐봐. 이항분포에서 물어보는 대부분은 이항분포에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평균이나 분산의 표준표시를 물어보게 돼 있다. 이걸 보고 찾아야 되는 값들이 이것들이니까. 물론 확률도 물어봐요. 독립시행 확률로 계산하라 물어보긴 하는데 알겠지? 대부분은 너를 표현하는 이유가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얘를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정규분포는 지금 엄청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규분포는 이미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알고 가는 거야. 그럼 뭘 찾아야 돼? 미치겠네. 그지? 통계인데 평균하고 분산 찾으면 끝 아니야? 근데 왜 정규분포에서는 평균하고 분산을 알려줬지? 다른 걸 찾으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쓰임새가 달라. 이게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핵심인 거야. 너네가 이항분포는 언제 쓰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물론 확률 구할 때도 쓰긴 써.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n과 p를 이용해서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를 찾는 데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정규분포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고 가는 거니까 다른 걸 찾으라고.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얘를 이용한다는 거야. 그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은 확률이라고 말해요. 확률 계산하고 싶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내가 진짜로 알고 싶은 건 확률인 거야. 그럼 어떤 확률인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정규분포는 변수가 연속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연속적인 구간에서 확률을 찾고 싶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얘기할게. 정규분포 그래프 대칭 추근해. 구간이 A부터 B 이랬어. A부터 B 이렇게 됐어. 그리고 구간에 대한 확률은 곧 넓이랑 같다고 했잖아. 이건 적분이니까 더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걸 적분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아까 봤지만 확률 질량 함수 적분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못하잖아. 그렇게 생긴 함수를 어떻게 적분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배운 사람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이 과정에서는 그걸 안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되죠? 네. 그러면 구간에서의 확률을 내가 어떻게 계산해야 돼? 적분을 안 쓰고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라고 선생님 이제 너네한테 질문을 던지거나 또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졌다면 알려준다는 거야. 넓이를 내가 구할 수 없으니까 대신 넓이를 알려주고 가.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문제의 의미만 해석해서 어떤 구간의 넓이가 얼마다는 걸 찾아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정규분포가 굉장히 어려워 보여. 굉장히 복잡해 보여. 식부터 엄청 장난 아니잖아. 근데 실상으로 들어가잖아? 실제로 딱 들어가면 그냥 찾아서 답 적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뭐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냐면 얘랑 이 확률 요것만 지금 딱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것만 구분 지을 수 있으면 무조건 찾는 문제인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 구간 알아야지 내가 찾아서 이 구간에서 넓이가 이거 얼마구나 이렇게 알려준 걸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구간인 거야. 왜? 하루도 알려주고 할 거거든. 그래서 너네들이 앞으로 정규분포를 배울 때 이 구간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간 찾는 연습. 그럼 대놓고 구간을 알려줄 텐데 왜 또 우리가 구간을 찾아요? 선생님이 확률을 물어보니까 당연히 x가 a일 때부터 b일 때까지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나는 여기 구간 알려주는 건데 왜 구간 찾으라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유가 있겠지.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 자, 정규분포의 단점이 뭐냐? 평균하고 표준편차가 계속 바뀐다는 거야. 평균하고 표준편차가 계속 달라지면 어떤 동일한 값을 쓸 때 평균하고 표준편차가 똑같은 애만 쓸 수 있는 거지. 평균하고 표준편차가 다르면 그래프가 달라질 거니까 넓이도 계속 바뀔 거 아니야. 못 쓰잖아. 그치? 그럼 그럴 때마다 계속 알려줘야 돼? 그럼 멍청한 사람이 있겠냐?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사람인데. 그래서 얘를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봐봐. 비율도 있잖아.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 비율 따질 때 기준양이 다르면 비교하는 게 어렵잖아요. 분모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걸 표준화시키는 거야. 그 비율을 표준화시킨 게 뭐냐면 백분율이야. 그런 식으로 표준화를 하는 거야 우리가. 정규분포도 마찬가지로 내가 평균하고 표준편차 계속 다르니까 그래프가 계속 다르게 그려져야 돼. 그러면 똑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 건데 그래프가 다르니까 비교도 안 되고 계산하기도 어렵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동일하게 세팅해버리는 거예요. 백분율처럼 동일하게 세팅해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표준화야. 그럼 평균이 얼마인 게 그래프 그리기 쉬울까라고 물어보면 대칭축이 m일 때랑 대칭축이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대칭축이 몇일 때는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대칭축이 y축인 게 제일 편하겠지. 그래프 그리는 게 정확하게 좌우가 대칭일 거니까. 그래서 평균이 0의 상태가 그래프 그리기 편한 거야. 그리고 표준편차는 얼마인 게 계산이 편하냐. 아까 그 식에서 봤지만 루트 2파이 시그마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표준편차가 1이면 이게 그냥 계산할 필요 없는 숫자잖아. 곱하기 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표준편차가 1이면은 계산이 편한 거야.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그 정규분포를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준정규분포야. 표준정규분포를 우리가 이용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구간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지. 왜? 너 지금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일 때의 구간이랑 평균이 0이고 분산이,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1일 때의 구간은 다른 구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한 거니까. 그래프가 바뀐 거니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조정해 주는 거야. 그럼 다시 아까 처음 돌아가서 구간 찾는 게 중요하다 했지. 왜 중요하겠어? 표준화해야 되니까. 표준화할 때 구간이 바뀌는 거니까. 새로운 구간을 내가 찾을 수 있어요. 그 찾는 것만 여러분들이 암기하거나 연습하면 돼요. 근데 물론 선생님이 쉽게 알려주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자, 표준화하는 게 복잡하면 표준화할 필요 있어요? 없겠죠. 표준화하는 게 간단하니까 표준화를 시키는 거야. 너네가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하지만 백분율을 왜 만드는 거야? 백분율이 오히려 더 복잡하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백분율은 100만 곱하면 됐었잖아. 비율에 100을 곱한 게 백분율이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런 비슷한 개념인 거야. 표준화하는 게 어렵지 않아. 표준화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164페이지하고 165페이지 지금 설명을 다 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디테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균이 0으로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1인 상태로 바뀌는 것인가? 이제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걸 알려줄게요. 자, 나는 필요한 것만 세팅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해할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이해할 과정 보자. 자, x-m의 제곱처럼 생겼었지 아까 어딘가에서. 선생님 처음에 설명했었잖아. 확률 밀도 함수가 이 지수 부분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죠? 자, 이때 이 평균이 이게 0이 되려면 이 x가 얼마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쟤를 어떻게 하면은 0이 될 건데 이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이해돼? 그지? 그리고 이 분모를 잘 봐야 돼. 이 분모를 보면 여기 표준편차의 제곱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게 아예 몹쓸 짓은 아닌 거야. 최소한 이해 나오고 가자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상수는 계속 곱해져 있는 상수니까 쟤는 의미가 없는 거지. 변하는 값을 변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 이걸 다시 이렇게 써볼게.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표준편차의 제곱하고 뭔가의 제곱이면 지수법칙 때문에 당연히 그냥 하나의 제곱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한글 읽어. 표준편차 분의
변수 빼기 평균. 이게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그러는 거야. 자, 표준 편차분의 편차. 표준 편차분의 편차. 표준 편차분의 편차. 얘를 그냥 t로 치환하듯이 z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2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z제곱 이렇게 그냥 간단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뭔가를 제곱한 건데 대칭축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표준 편차 1 되는 거야. 똑같은 효과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자, 우리가 그래도 좀 유식해야 되잖아. 식을 선생님 식 외우지 말라면서 왜 이걸 다시 쓰고 있어요?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알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이 정도를 알면 엄청 유식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변수를 표준 정규분포상에서의 변수는 z야. 얘를 z로 왜 만든 거냐? 얘를 치환한 거예요. 너를 z로 치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z 대신 z를 쓰려면 표준 편차분의 편차를 z로 쓰면 되거든요. 그럼 나는 표준 편차랑 편차만 찾아서 그걸 값으로 표현하면 그게 z인 거잖아. 아니야. 그러면 봐봐. x가 a부터 b까지였지. 여기다 a 대입하면 답인 거예요. 여기서 a 대입한 것부터 여기다 b 대입한 것까지. 이게 답인 거야 지금.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평균이 자동으로 0이 되고 분산이 1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규분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신기하지? 물론 이걸 조금은 알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아예 모르는 거랑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는 알고 가는 거랑은 다르잖아. 근데 대부분의 교과 과정에서는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외우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래 외우는 거 맞아. 모르니까 외워야 되겠지만 최소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알고 있어. 외워야 되는 거잖아. 그 말을 해주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러면 표준 편차분의 이런 설명은 어디서 못 들어요. 진짜 몇 번을 얘기한다. 어떤 강의에서도 이런 설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비법 지금 알려주는 거야. 편차를 이렇게 계산하면 그게 바로 구간이 변하는 그 새로운 구간을 찾을 수 있는 답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표준 편차분의 편차. 표준 편차분의 편차. 어디서 나왔다? 여기서 나왔다.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표준 편차분의 편차. 표준 편차분의 편차. 가르칠 게 없어. 그럼 다음 시간에 실전 예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면 돼. 자, 정규분포에서 나올 수 있는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두 종류예요. 정규분포 그래프를 이해하는 문제. 정규분포를 너네가 이해하고 있냐? 원리 문제.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너네가 정규분포에서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 두 종류인 거야. 정규분포 그래프를 이해하고 있어? 너네 정규분포가 뭔지 알아? 함수식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이해하는 거야. 그게 시험에 나오고. 두 번째는 정규분포가 평균하고 분산, 평균하고 표준 편차 계속 바뀌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계산을 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상태로 바꿔서 계산하는 건데 그게 표준화야. 그렇게 표준화한 게 표준 정규분포인데 너네 표준 정규분포 이용할 수 있겠어? 이거 물어보는 문제야.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설명한 걸 여러분들이 좀 자기적만 하고 있으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예제 풀어줄 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64페이지하고 165페이지에 있는 내용 너네가 읽어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야. 너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나 없나. 못 알아들어. 절대 알아들을 수 있게 서술되어져 있지 않아. 선생님이 매번 까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래도 깔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알아볼 수 있게 뭔가를 서술해야 되는데 그걸 알아볼 수 없게 서술하니까 다 외워야 되잖아. 그게 잘못된 거라고 선생님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다음 시간에 실전 예제를 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자. 알겠죠? 네, 수고들 많았어요.